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회의 리오프닝을 앞당겨 발표했지만 제약이 많고 최종 결정은 카운티가 합니다. 일부 목사는 교회를 언제 어떤 형태로 오픈할지는 주지사가 아니라 성령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오픈된 업소에서도 내부 쇼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지만 이 역시 카운티별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개강도 빅 이슈입니다. 곧 개강을 준비하는 각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노틀댐 대학 총장이 쓴 뉴욕타임스 어피니언 글이 눈에 띕니다. 존 젠킨스 총장은 대학의 리오프닝에 관한 해답을 과학에서만 찾는 건 맞지 않다고 설득합니다. 민주당인 켄터키 주지사의 스테이 앳홈 명령에 거부하는 시위대가 주지사 인형을 만들어 나무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빠른 경제 재개를 원하는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조차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스테이 앳홈 정책이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생활 적응 가이드들도 나옵니다. 병리학자들은 캠핑 등의 야외 활동은 비교적 안전하고 아는 사람에게 화장실을 쓰도록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중 화장실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임상 실험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권위 있는 의학 잡지 랜싯이 9만 6천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사망은 최고 45%, 부정맥은 441%까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렘데스비르에 대한 임시 치료 결과도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됐습니다. 트위터가 대통령의 트윗을 내릴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합니다. MSNBC 진행자가 살인자라는 식의 증거 제시 없는 트윗인데 숨진 여성의 남편이 트위터 CEO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의 기본 품격에 맞지 않는 음모를 퍼뜨린다면서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극에서 극으로 어느 정도는 그 리오프닝에 관해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적응을 해가면서 여전히 그 확진자와 사망자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삽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미국에서 그 사망자가 1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현재 9만 8천 명 이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먼저 미국에서 스테이트 앳홈 그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조금 그 다른 주에 비해서 쉽지는 않게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를 원하는 이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최고의 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LA 카운티, 오렌지, 리버사이드, 벤츄라,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가 전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다른 입장과 다른 형편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기본적으로는 교회도 이제 문을 열 수 있다. 최종 판결은 각 카운티가 알아서 해라. 카운티는 물론 이제 슈퍼바이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보건국과 그 카운티의 보건국과 여러 가지 그 자료 같은 것을 점검해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35분경에 뭐 인터레스팅한 그런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틀댐 대학교의 총장 얘기를요. 꼭 이게 데이터, 과학, 의학적인 자료만 가지고 오픈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모험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100%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25%만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도 3주일, 21일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된다는 건데, 한국 분들이 이제 교회 가실 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 성령에서부터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밥도 주고 하니까 그 밥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들어갈 때 온도 다 그 체크를 해야지 되고, 마스크 써야지 되고, 교회가 세정제 놔야지 되고, 성경책 교회 가면 있어서 편안한데 내 성경 안 봐도, 그런데 예전처럼 다시 우리가 성경에 줄치고 볼 때 그때처럼 본인의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다녀야지 되고요. 쿠션, 러그, 교회 하나 또 이제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놔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과 오랜만에 만났어, 반가워, 하이, 뭐 제니퍼, 하이, 누구 하면서 허그, 악수 안 되고요. 찬양, 성가대도 안 되죠. 제일 먼저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뭐 워싱턴 주의 어떤 교회에서도 찬양 그 성가대가 이만큼 많이 감염됐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예배당 물론이고요. 청소를 자주 해야지 되고, 헌금 박스도 규정이 있어서 아주 뭐 13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소독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회는 아직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어떤 데는 뭐 리코스토어도 오픈하고 뭐도 오픈하고 다 오픈하는데 그게 필수적인 오픈하는 대상이라면 교회야말로 더 중요한 오픈을 해야지 되는 필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당장 오픈해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픈하지 않으면 내가 조치하겠다. 그 조치가 무엇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통령이 교회의 그 문을 그 어떤 주, 카운티, 시정부에 열어라, 또 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죠.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지.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게빈 뉴섬 그 주지사에게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그 확고한 입장 같은 것이 전달이 됐을 테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소도 지금 2단계죠. 여러 소매업소들이 오픈을 했는데 픽업을 밖에서 해야지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는 소매업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도록.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 교회 오픈, 소매업소에 보다 더 적극적인 오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각 카운티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주지사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미장원, 이발소, 네일샵은 아직은 그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캄튼에 있는 한 그 교인이 3,000명 된다고 하니까 이 교회 굉장히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크네요. Love and 그 Unity Christian 그 Fellowship Church라고 목사님이 그 런시 힐이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많은 매체와 요즘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게빈 뉴섬 주지사가 교회의 리오프닝을 결정을 해? 나는 그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오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골든 게이트 캘리포니아주의 1,200명의 목사가 교회의 리오프닝을 통고하는, 요청이 아니라 주지사에게 통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그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교인들이 맞는 얘기죠.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신앙의 힘이 없이는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때에 그 교회의 역할이 있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교회에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더 하겠네요. 한 3,000명 교인이 된다고 하니까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사랑과 믿음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을 교회가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교인들을 다 이렇게 보듬어야지 되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교인들 많을 거예요. 지금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역시 이 같은 모든 일들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그 결국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 35개국에서 몇 군데 병원이든가요? 한 400군데 병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이 그 치유가 어떻게 다른가, 치료가 하는 것을 임상 실험 비슷하게 했었는데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말에 나왔었던 건데 그 랜셋이라는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잡지고 미국에서는 뉴 잉글랜드 저널 그 의학 잡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미국의 잡지는 보스턴에서 만들어졌고 영국은 영국인데 이 랜셋이 여러 가지 그 임상 실험 결과를 다 종합을 한 거죠. 그 6대륙에서 9만 6천 케이스를 조사를 했더니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줬을 때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항생제를 같이 줬을 때 오히려 항생제를 같이 줬을 때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고요. 그 부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5%에서 45%, 부정맥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하나만 줬을 때는 110 퍼센트인가 이 정도 됐고 항생제랑 같이 줬었을 때는 411%나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워낙에 그 랜셋이라는 잡지가 유명한 잡지이기 때문에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류머티즘 또 그 피부병 낭창이요. 또 말라리아 예방약에는 안전하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지금까지의 똑같은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서 달라요. 브라질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여전히 그 쓴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랜셋이라는 잡지가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과 맞먹는 세계에서 양대 그 의학 잡지이기 때문에 그 함부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는 렘데시비르는 미국식으로는 어떤가? 렘데시버에 대한 그 임시적인 그 결과도 나왔거든요. 별로예요. 이 렘데시비르도 1,063명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일본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약 이름이 정확한 약 이름은 백루리라는 그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은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제한적이더라. 예를 들어서 15일 만에 그 퇴원을 할 사람이 11일 만에 퇴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줄여준다든가요. 그런 정도지 또 많이 아픈 사람에게는 별로 효력도 없다.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이 아픈 사람이라는 게 그 호흡기에 도움을 받거나 기타 호흡기가 없었을 때 비슷한 그런 다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로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 이것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단지 이제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서 조금 더 빨리 퇴원할 수 있는 정도. 그런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꼭 렘데시비르만 그 투여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다른 그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도 부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렘데시비르 하나로 이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된다고 치료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달 동안 지금까지 와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전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나가서 사망한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제 9만 8천 몇백 명이니까 이번 주 아니면은 1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식품의약국이 다시 강조를 합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 게 아니다. 경제가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잡히기에는 아직까지 치료약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변치 않고 백신에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세합니다. 다 생산까지 가려면은요. 모든 인구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투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다. 커뮤니티가 하기 나름이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시장 또 슈퍼바이저 주지사가 주고 개인이 거리두기 얼만큼 하느냐, 마스크 얼마나 쓰고 손 얼마나 잘 씻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질병통제국과 병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떤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 캠핑에서부터 여러 가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시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하는 시점에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잠시 뒤에 그 문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거의 19년 전에 결혼한 지 4년 된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나보낸 그 남편이 트위터의 CEO에게 쓴 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꼭 뭐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또 그 사회적인 뭐 큰 논란의 이슈도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를 뭐 각자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제가 선택해 본 아이템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샤롯대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열기로 하는 것을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주지사가 경제 재개를 너무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거기서 옮길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케이블 뉴스에서 그 내용이 나오네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이.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0%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요. 아무튼 제가 지금 한 남자의 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위터의 CEO에게 잭 돌시라는 CEO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제 잠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굉장히 가짜 뉴스도 많고 음모론도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또 반쪽의 진실까지 포함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2001년도에 플로리다주에 지금 MSNBC에서 조 스카보로라는 모닝조를 와이프 미카 브레즌스키와 함께 진행하는 조 스카보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 사이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인자인 것 같아 조사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도 막 트윗하고 리트윗하고 하는 게 원래 어제 말씀드렸었던 음모론을 많이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 나와서 그게 리트윗이 이만저만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에 팔로워가 한 8천만 명 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 조 스카보로의 스텝이었던 28살 때 한 여성이 플로리다주의 사무실에서 조 스카보로는 당시에 워싱턴 DC 9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검시 결과가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하고요. 젊은 여성이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데스크에 부딪혀서 그게 뭐 의학적으로 뇌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혈전이 어떻게 되고 해서 숨졌다 하는 것이 이제 검시 결과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2017년도에도 대통령이 이제 음모론을 트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 조 스카보로와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히 이제 MSNBC이기도 하고요. 조 스카보로 자체가 공화당의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화당 자체도 탈퇴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 하면서 그래서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이 사람과 또 미카 브레즌스키도 비난을 많이 했죠. 뭐 성형 수술을 했다느니 미카 브레즌스키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고 성형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인데 나는 아니다라면서 또 해명을 했어야지 됐고 뭐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즘 계속 지난 주말에 많이 했었던 트윗이 살인자인 것 같으니까 이 케이스 다시 열어서 다시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공화당에서도 이건 너무 나갔다. 대통령이 너무 나갔기 때문에 이거 멈춰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은 차라리 골프를 치는 게 낫겠다. 골프를 치는 긴 시간 동안은 트윗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상원 의원들도 어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보다 더 나가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저런 일로 우리도 몰락하고 말겠어 하는 그 상황에서 그 트윗에 대해서 숨진 당시의 28살
38살이고 지금은 이 남성이 아직도 마이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대 초반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공군 그 계약자로 일을 했는데 무슨 그 엔지니어링 분야의 그 박사신가 봐요. 이분이 트위터에 잭 도로스에게 보낸 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19년 전 심장 질환이 있던 내 와이프가 직장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름은 그 로리 클라우스트. 내가 지금 52살인데 52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그 와이프가 그렇게 숨진 일이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와이프의 부모들 그리고 시스터도 지금도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날마다 내 와이프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 4년간의 결혼이죠. 우리의 결혼을 명예롭게 만들고 그렇게 의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남편으로서 그렇게 숨진 와이프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 와이프가 숨졌을 그 당시부터 허위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잊기 어려운 그 반진실인 경우도 있고 완전히 가짜인 경우도 있고 빈정거림, 음모, 그 음모론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씁쓸하기도 했고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허위, 음모, 거짓 주장이 당신의 그 플랫폼인 그 트위터의 CEO를 얘기를 하죠.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이 퍼뜨리면서 나와 나의 와이프 그리고 또 우리의 결혼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트위터의 CEO인 당신의 플랫폼에 8천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으면서 내 와이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보스, 조 스카보로라는 보스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도 같은 대통령의 아들 역시 같은 그 리트윗을 하면서 이 같은 거짓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이 상황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이 이 스토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이 내용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뉴스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아주 그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해서 트윗했었던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이 리트윗한 것을 쭉 그 캡처를 해서 이 편지가 한 3페이지인가 돼요. 오늘 뉴욕타임즈에 이 편지도 나왔고 취재기자의 추가 그 취재도 있었는데 쭉 대통령이 지금까지 썼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사이코, 조 스카보로, 미친 미카, 조 스카보로의 와이프요. 조사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캡처를 해놓고 나는 연구하는 그 엔지니어, 리서치 엔지니어입니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트위터의 모든 규정 같은 것을 리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트윗은 증거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와이프가 살해당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검시 결과도 나왔고 가족이 그 검시 결과를 다 받아들였고 이 같은 트윗은 나와 같은 보통 트위터 사용자가 보기에도 트위터의 정책 위반입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기도 하고 아주 슬프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누가 살인자다라고 증거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트위터 CEO인 당신이 개입을 해서 중지시켜 주십시오. 숨진 내 와이프에 대한 그 기억, 잘못된 이런 모든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 와이프의 조카들을 한번 당신도 인간으로서 생각해 봐 주세요. 이모를 시스터라고 했으니까 이모를 만난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한 이모에 대해서 보지도 못한 이모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내 와이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게 대통령이 조 스카보로가 살해했다고 거의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트윗을 한 그 바로 여성, 숨진 여성의 4년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 19년 아내가 숨진 뒤에 돼서 52살이 돼서도 지금까지도 그 힘듦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이 같은 트윗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본인의 인생, 또 그 딸을 그 비명 횡사하는 것을 본 그 부모와 그 딸의 시스터와 이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한다 하는 그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그 편지가 뉴욕타임스 보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그 보셨겠네요.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취재를 한 그 기자에 따르면 트위터가 그래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이 트윗은 가짜다라는 요즘 그런 판정도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그런 것이 있으면 판정하고 내리고 하는데 가짜로 판정하는 것을 고려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상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지우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선택은 한 것 같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미국 대통령이 한 트윗을 지우느냐 지우지 않느냐를 세계가 지금 그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그 드러지 리포트 같은 굉장히 그 우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그런 그 드러지 리포트에서 이 내용을 그 굉장히 그 자세히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다 그 보도를 하고 있고, 아무튼 세계는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세상에서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만, 대통령이 트윗한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위터에서 내림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 미국의 그 국가의 격에도 결국은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 시장도 이제 그 플로어를 오픈을 해서요. 다른 그 모든 그 업소, 뭐 교회 등등과 마찬가지로 뭐 100% 다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5%만 나가고, 그리고 마스크 써야지 되고요. 그 플로어에서 음식 같은 것 먹지 못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은 타지 말아라. 그리고 안전하게, 왜냐면 뉴욕이니까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전하게 본인의 자가용을 타고 오십시오 하는 규칙이랍니다. 지금 대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먼저, 생각보다는 빨리, 사실은 올가을이 돼도 불과 한 달 전쯤에는 대학교가 절대로 개강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도 무게중심이 많이 갔는데 지금 오픈하는 그런 대학교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이것은 뭐 자녀를 지금 신입생 대학교에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어피니언란에 실린 노틀댐 대학교의 총장의 얘기는 조금 사고에 관한 전환이라고 할까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따라서요, 9월 달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온라인 강좌만 하는 대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남학생, 여학생 다 함께 모이는 동아리, 서클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대학교도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고 기숙사의 경우는 대부분 2명이 함께 썼다면 혼자 쓰고, 대신 그런 경우는 학교 근처에 다른 렌탈 스페이스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주겠죠. 미국의 대학생들이 거의 2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2천만 명과 그 대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교수, 교직원 합치면 3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요. 한 사람 걸러 하면은 다 우리들의 스토리이기도 하는데, 일단 다른 리오프닝을 할 때의 어떤 규제와 함께 대학교도 리오프닝을 하는 대학교의 경우는 개강할 때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맨날 늦잠 자느라고 학교 그 첫 번째 그 1교시 강의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거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킬 수 있는가 보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하면서 문제는 이제 스몰 스터디 그룹이잖아요. 학생들이 조금씩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것을 아예 그 큰 강의실 같은 것을 배정을 해서 드문드문 그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스몰 스터디 같은 것도 하게 하고 토론 같은 것도요. 소셜 디스턴싱을 하게 하고 그런 것이요. 그리고 다이닝 그 룸도 일반 식당이 투고했던 것처럼 하게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네요. 스포츠는 어떻게 하는가?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60명이나 되는 그런 그 학생 선수들을 같은 버스에 태워서 다른 학교에 가서 그럼 그쪽에서도 또 한 60명 정도가 만나서 뭐 경기하고 또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또 지역 자체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 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우리 학교가 그래도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안전의 그 마지막 꽃은 학생들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안전을 다하는 장치 정도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 마련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무남동녀야 뭐 이런 경우 외아들인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뭐 3대 4대 손인데 그런 경우는 가지 말아라. 이번 학기 쉬어라. 1년을 쉬어라. 왜냐하면 갭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년 쉬고. 그럴 경우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뭐 또 인턴으로 일을 배우거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갭 이어를 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런, 뭐, 세계 여행을 한다던가, 부잣집 자제 같은 경우 그것도 좋은 일이죠. 뭐, 여건이 된다면, why not?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대학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이 제한됐어도 해야지 된다. 이 교육이라는 자체가 교육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너무 거칠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증서를 받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졸업장, 디그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팬데믹은 영원하진 않을 테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올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나가고 난 뒤를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으니까 대학도 열긴 열어야지 된다가 지금은 무게중심이 조금 쏠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틀댐 그 대학교의 그 존 젠킨스 총장이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실렀는데요. 인디애나주에 있죠. 노틀댐 대학교가. 그래서 이 대학교가 얘기를 하기를 과학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도 과학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것의 포커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대학교의 리오프닝 자체에 대한 해답을 유일하게 과학 하나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총장의 얘기입니다. 비교적 긴 길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가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꼭 과학적인 것에만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에서도 답을 찾는데 모험을 껴안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힘듦을 껴안는다. 교육을 위해서는 모험도 해야지 된다. 모험을 택하는 게 연구, 교육에 있어서 인간이 그 처해 있는 그 도전, 한계에 대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인 백신이 곧 나오기를 원하는 그 기대라든가 희망이 있는데 그것도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모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니는 그런 나이에 남자, 여자, 젊은이들을 나라의 안보를 어떠한 그 세계적인 이상을 지킨다고 전쟁터로 보내지 않느냐. 그것도 모험이다. 그리고 본인이 힘들 그런 가능성,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프론트라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이 리스크를 택하는 것이다. 택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은 없느냐?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지 되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날마다 다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데이터와 함께 그 실제적인 현명함, 실제적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죠. practical한 wisdom 같은 것을 대학교를 오픈하는데 같이 가지고 나가야지 된다. 학생들은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몇 개월 동안에 테스트의 중요성, 또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 양성 반응자들을 추적하는 것, 스스로 아프다 싶을 때는 자가격리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했고 경험을 했다. 학교는 최선을 다한다. 노트런댐의 그 존 젠킨스 총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우리 학교는 2주일 일찍 개강을 해서 일찍 끝낸다. 왜 그러겠어요? 2차 감염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차 감염이 오기 전에 또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부터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생각도 좀 유연해지죠. 그리고 사실은 대학도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를 리오프닝 해야지 되는 이유 가운데 많은 영적인 뭐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도 운영을 해나가야지 되잖아요. 이 재정 시스템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재정 시스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또 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돈,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이 다 끊기면 학교라는 그 상아탑이라는 좋은 일을 하는 그 인스티튜션이 존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위터가 그 대통령의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윗 자체는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가족에겐 또 그 사과한다고 하고 많은 그 정치인들의 트윗이 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땐 내리는데 이 대통령이 그만큼 그 여러 가지로 그 파워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트윗이 맞아서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조금 더 자세히 봐야지 되겠네요. 브라질이 지금 큰 문제죠. 브라질에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다음으로 지금 뭐 거의 38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그런데 이제 이 브라질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세계의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의 지도력이 굉장히 시험대에 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질의 그 대통령의 경우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브라질이 이렇게 많이 그 감염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의 모든 잘못은 주지사, 시장, 그리고 내가 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 탓이고 언론의 탓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고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해고를 본인이 시켰냐면 스테이 앳홈 정책 같은 것을 써야지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거든요. 그런 얘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끔씩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조금 쓰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는 한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일본도 전혀 없다고 하다가 확 퍼지는 듯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았잖아요. 안정적으로 잡은 것 자체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마스크를 원래부터 썼었던 그 문화 그리고 또 그 거리두기도 그 하고 했었던 그 같은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준 일본 사람들의 그 습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 정도 리오프닝을 조심스럽게나마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너무 적은 조치를 취했다 하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또 전문가들은 일본이 그렇게 빠른 기간 동안 확 퍼질 수 있는 것을 잡았다는 거, 마스크 여기에 그 굉장히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 또 그 볼티모어에 있는 그 메모리얼 어디에 가서 안 쓰고 한 것과 조 바이든 그 전 그 부통령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마스크를 쓰고 델라웨어에 있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헌화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비교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그 팍스의 그 관계자가 트윗을 했어요. 봐라, 조 바이든 그 마스크 쓴 모습 이거 봐봐. 이래서 대통령이 안 쓰는 거야. 아무튼 마스크가 문제는 마스크라니까요. 지금도
마스크가 전혀 소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공화당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LA의 어느 지역을 봐라. 그 히스패닉들이 마스크 다 썼는데도 왜 그렇게 감염률이 높으냐.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 정도라도 감염률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재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가깝잖아요. 가족끼리 같은 곳에 몰려 지내고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 정도라도 된다 하는 것이 정석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주당이 그 정치인들이 인구 밀도도 높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하니까 강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화당이신 분들은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경제 재개 이런 것들이 공화당의 또 중요한 정책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경제를 재개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민주당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일반인들은 당색과 상관없이 각자의 다 그 룰과 기준과 형편이 있으니까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지나치지는 말자 하는 것들인데 지금 그 민주당인 켄터키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켄터키가 보수적이지만 미치 매코넬 그 연방 그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역구가 켄터키잖아요. 켄터키였지. 그 켄터키 주지사의 스테이 애톰 명령에 거부하는 시위대가 원래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그 막 주장을 하다가 이 스테이 애톰도 글러먹었어 하면서 주정부 청사에서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주지사의 사진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어요. 무슨 뭐 장희빈 시대 이런 때도 아닌데 인형 모형을 만들어서 나무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교수형을 그 상징하는 거죠. 비디오도 있어요. 그리고는 God bless the USA 같은 것들이 퍼져 있고 뒤에 딱 그 백그라운드로 나오고 하니까 공화당이에요. 검찰총장은 켄터키의 그 검찰총장이요. 공화당의 이 검찰총장이 데니엘 그 카메론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역겹다. 이거 너무 역겹다. 우리 나라가 사실은 그 폭력이 없는 의견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많이 배워왔는데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나는 그 총기 소지 자유 권리를 인정을 한다. 원래 시작이 그 총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평화적인 시위도 보장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주의 그 민주당에서는 하원에서는 그 리더십이 이건 미움이고 협박이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주지사 자체는 그 켄터키의 나무에 목이 걸린 그 주지사 자체는 아무런 답이 지금 없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레이티스트 뉴스가 혹시 있으면 조금이라도 전해드려 볼까요? 네, 특별한 레이티스트 뉴스가 없네요. 지금 과연 그 경제적으로는 11월 선거 이전에 어떠한 그 경제적인 그 확 그 불이 붙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레이티스트 뉴스를 많이 하는 곳의 뉴스는 이 사이에 조금 두고 보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무슨 이 일부 주정부에서 이 코비드-19 그 사망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줄였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뭐 미국 사람들의 사망률은 5.9%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스테이 애톰을 한 것이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는데요. 굿뉴스도 하나 정도는 소개해드려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안드레아 보첼리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앞 못 보는 노래 너무 잘하는 그래서 음성이 더 깨끗한지도 모르죠. 청아한지도 모르죠. 안드레아 보첼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됐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